갑자기 고양이가 이유 없이 식욕이 줄거나 자주 설사를 하고 구토가 잦아진다면요, 고양이 만성 췌장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UC 데이비스에서요, 사망한 고양이 115마리를 부검한 결과 무려 66.1%의 고양이가 췌장염에 걸린 상태였고요. 겉보기로 건강한 고양이들조차도요, 45% 정도가 췌장염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양이의 만성 췌장염은요,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질환인데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를 소리 없이 죽이는 질병인 고양이 만성 췌장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췌장이란 장기는 어떤 장기길래 이렇게 고양이를 괴롭히는 걸까요? 췌장은요, 위 바로 뒤쪽에서 위에서 장으로 소화된 음식이 내려오는 시작점에 위치해서요, 소화를 돕는 작은 장기입니다. 이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하는 일은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작고 종종 문제를 일으켜 성가신 장기이긴 하지만은요, 소화와 또 생명 유지에는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췌장에 염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강아지에서 췌장염은요, 고지방, 고단백 식이, 즉 소화하기 힘든 삼겹살이나 족발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지만은요, 태생의 육식동물인 고양이는요, 고단백의 음식물이 췌장염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사실 고양이에서 췌장염이 생기는 원인은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고양이에서요, 췌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요, 너무 다양합니다. 외상이나 톡소플라스마의 감염, 혹은 칼리시나 코로나, 허피스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수술후유증 혹은 약물의 부작용, 간의 질병 등 생각보다 많은 원인이 췌장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는 의미는요, 특정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특발성이라는 의미로요, 구체적인 원인이나 메커니즘을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특발성 만성 췌장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특발성, 원인은 알 수 없는, 만성, 증상도 다양하고 미약한 췌장염, 그래도 고양이를 죽일 수 있는 장기인 췌장의 염증이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췌장은요, 단백질이나 지방의 소화를 돕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소장 상부로 배출합니다. 그럼 들어온 음식물 중에요, 단백질이나 지방 등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게 됐는데요, 문제는요, 이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되기 이전에 췌장에서 활성화가 돼버리면서 췌장 자체를 소화시키기 시작하거나 혹은 심해진 췌장염으로 장이 아닌 췌장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간과 같은 주변 장기를 손상시키거나 복막에 심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즉, 장 안에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몸을 소화시키는 거죠. 고양이에서 췌장염의 증상은요, 강아지나 사람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급성의 형태로 오기보다는요, 주로 만성의 형태로 서서히 증상이 진행하게 되고요, 간이나 담낭 같은 주변 장기에 영향을 안 주고요, 췌장 자체만 염증이 오는 만성 형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거나 혹은 미약한 증상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췌장염의 구체적인 증상을 보면은요, 사실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짐으로 만성적인 식욕 저하로 밥을 잘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토가 주기적이며 잦아지게 되기도 하고요, 변은 대체로 묽어지며 만성적인 설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활동량이 적어지고요, 몸을 자주 식빵 자세로 웅크리며 숨숨집에 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 마시는 양이 늘어나고요, 배를 만지면 극히 싫어하거나 아파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요, 췌장 옆에 있는 조직인 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는 황달이 와서요, 눈이나 잇몸이 노란색을 띠게 되고 열이 나거나 체온 저하 등의 변화를 보이고요, 호흡 역시 얕고 가빠지게 됩니다. 이런 췌장염의 검사는요, 주로 FPL이라는 고양이 췌장효소 검사와 혈액검사상의 간 수치로 주로 확인하게 됩니다. 췌장염이 아주 심해지면은요,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검사의 민감도가 사실은 좀 떨어져서요, 확진은요, 혈액검사로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자, 주의사항은요, 혈액검사로 췌장효소 검사를 진행할 경우 12시간 정도의 금식 후에 검사를 해야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치료는요, 그야말로 대중요법입니다. 증상별로 거기에 맞춰서 장기간의 치료를 진행합니다. 우선 탈수가 심하다면요, 수액 처치로 수분과 전해질을 교정해줍니다. 그 후 통증이 심하다면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한동안은 항생제의 사용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소화하기 힘들어져서 IBD와 같은 만성 장염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가스트로나 혹은 로우팩 같은 저지방의 고양이 사료를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요, 베플러스사의 라이펙스 같은 췌장 소화효소 보조제를 꾸준히 먹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치료라기보다는요,
관리라는 개념으로 꾸준하게 소화가 잘 되는 사례 공급과 만성적인 설사와 염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 관리를 굉장히 조심해서 잘해주지 않으면은요, 치료 후에도 굉장히 재발이 잘 되는 이런 질병입니다. 성가신병이죠. 자, 이런 췌장염의 예방은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설사와 구토가 잦다면 췌장염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현재 췌장염일 수도 있는 거죠. 또 평소 간 수치가 높아도요, 역시 췌장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양이에서는요, 고지방이나 고단백 사료와 췌장염의 상관관계는 직접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지방 식이와 평균적인 단백질의 사료 교체 후에는요, 췌장염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아 저지방 사료와 나이에 맞는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가 췌장염 예방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고단백 사료는 안 좋습니다. 평소 비만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액티베이터와 같은 항산화제를 먹여서 면역 관리를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고단백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생식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은요, 오히려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설사나 구토가 잦다면요, 혹은 비만하다면요, 오히려 급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요, 평소 설사나 구토가 잦다면은요, 반드시 검사 시에 췌장 효소 검사도 같이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를 소리 없이 서서히 죽이는 고양이 만성 췌장염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